1단계 전형을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추려내기 위한 전형이라고 대부분 착각을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2단계 전형의 기회를 줄 수 없는 학생들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중복 지원이 되었을 때는 1단계에서 떨어뜨려야 할 학생이 너무 많아 손쉬운 참고 자료가 되었지만 2022학년도부터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1단계 우선 선발은 없어졌습니다. 1단계 우선 선발이 있었을 때는 자기소개서가 탁월한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찾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쓰면 안 되는지를 챙겨야 합니다. 1단계에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면 그 비밀은 교사 추천서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학교에게는 이유가 있다. 동일한 학군에 인접한 중학교 A, B, C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동일한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과 학부모의 교육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A 중학교만 수년간 매년 평균 2명 정도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고 과학고자 사고 진학 실적도 좋았습니다. B씨는 특목고 진학 실적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게다가 A학교는 B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절반입니다. A학교는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영재학교 1차 전형 결과 발표 후 온라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기고 자기소개서 내용 모두 완벽한데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1차 전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몇 년을 준비해 왔는데 2차 시험도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만약 우리 아이의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1차 전형에서 떨어졌다면 교사 추천서를 잘 받았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 추천서 요청을 받는 선생님들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추천서를 좋게 써줄 수 없는 학생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제자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나쁘게 쓰는 선생님이 있을까? 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은 냉정하게 써주십니다. 위 이미지는 교사 추천서 가장 마지막 항목입니다. 여기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하는 선생님이 설마 있을까요? 실제로는 너무 많다라는 게 입학사정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인 학생을 제자라서 매우 강력히 추천합니다. 라고 좋게 체크해 줄 수는 있지만 좋은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하는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영재학교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2명의 선생님이 각각 추천을 요구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학생은 100%의 확률로 1차 전형 탈락입니다. 가르친 교사가 추천하지 않는 학생은 영재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싶지 않죠. 왜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추천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추천서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께 부탁했는데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담임 선생님이 바쁘다고 하시는데 부탁해도 되겠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입니다. 흔쾌히 써주시겠다고 하신 선생님도 어떻게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서 써주신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단 1%라도 부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정말 내 아이를 이뻐하고 좋아한다고 생각되는 선생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초등 저학년 담임이 우리 아이를 너무 이뻐하셨다면 이 선생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 교사 추천서로 플러스 점수는 못 받더라도 교사 추천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의 교사 추천서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초등 저학년 때 어머님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단연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의 어머님들은 그 애에 대해서 그 엄마만 모르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내 아이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 가지만 수업 시간에 태도가 어떤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다 모범생일까요? 수학을 잘하는 것만으로 수학 선생님이 그 학생을 좋아할까요? 수학을 잘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지, 고등수학 지식을 뽐내며 수업 분위기를 흐리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따지고 들지는 않는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사 추천서를 잘 써줄 선생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받은 느낌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학 선생님께서 너 교사 추천서 잘 써주실 것 같아? 라고 해보세요.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학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말이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약 80%의 학생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어머님께서 교사 추천서를 받을 선생님을 정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아이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반드시 1차 전형 통과해서 교사 추천서의 중요성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추천하지 않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키가 됩니다. 영재학교를 매년 잘 보내는 학교는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께서 교사 추천서를 잘 써주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이 영과고에 많이 합격하는 것이 학교의 위상을 올려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소극적입니다. 교사 추천서에 대해서 귀찮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교사나 학부모님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도 교무실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추천서를 쓰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잘 써주는 분위기가 있는 곳과 그 반대로 어두운 분위기인 곳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선생님들에게 교사 추천서를 부탁하면서 이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군 내에서도 항상 영재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학교와 아닌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추천서를 받기 오래전부터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주변으로부터 평가가 좋지 못하면 도전해 볼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